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 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자, 우리 이 작가 설 연휴 잘 보냈습니까? 저는 처갓집이 대전인데 네, 대전 갔다가 네. 고향집인 안동 갔다가 왔는데 대전, 안동, 서울. 예. 오. 대전에서 그 장인어른 친구들한테 네, 여쭤보니까 예.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쏠린 게 보이더라. 대전에요. 대전에는. 네. 근데 안동 내려갔더니 진입로 곳곳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고향이니까. 네. 근데 아직 선거법상 이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플랜카드에. 그러니까 안동의 아들을 믿자 이렇게 돌려서 많이 써 있고 젊은 친구들은 고향 사람 뽑아주자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좀 다르더라 지역마다. 예. 명절 때 고향 가 보면 그래서 명절 민심, 설 민심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예. 박준 변호사는 저는 안 갔습니다. 내려갔습니까? 왜냐하면 저 어머니께서 저 예. 대구인데 예. 어머니께서 좀 불안하다 오지 마라. 또 그 등등 또 정부 또 시책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방송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쉬었습니다. 아유 네. 오랜만에 그럼 오랜만에 꿀 쉬었습니다. 같은 휴가를 맞으셨겠네요. 예. 자, 설 주요 민심 어떤 걸로 보셨어요?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이제 양자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 네. 이게 일단은 설명절 들어갈 때 조금 이슈가 됐었죠. 이슈가 됐었는데 우리 언론 이걸 양비론으로 쓰더라고요. 그건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했고 날짜, 시간, 주제 어쨌든 여러 가지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요구했고 이재명 후보가 거의 다 받아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료를 갖고 하자. 그것도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 무자료 그리고 주제를 정하지 말자 무주제. 그것도 받아줬는데 다시 바꿔서 그 자료를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틀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양쪽 다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도에 있어서 약간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명절 끝날 때쯤에는 이제 김혜경 씨 논란, 그렇죠. 의전 논란이 커졌는데 어제 SBS 보도를 시작으로 KBS, 채널A, TV조선에서 계속해서 때렸지 않습니까? 네. 오늘 포털은 거의 이걸로 도배가 됐어요. 얘기더라고요. 도배됐고 예. 빅데이터를 봐도 이재명, 윤석열보다도 김혜경의 워딩이 지금 이재명 후보보다도 한 두세 배 더 나오고 있는 네.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설 연휴 끝나고는 이 이슈가 의전 이슈가 조금 많아져서 이재명 후보한테는 약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네. 보입니다. 자, 그 얘기까지 한번 해보죠. 토론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4명 TV 토론이 오늘 지금 열립니다. 8시에 지상파 3사 공동으로 지금 하는데 아마 지금 30여일을 앞두고 그렇죠. 첫 토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이다 의견이 많긴 한데 오히려 이제 또 반대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잘한다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불리할 수 있다. 또 예전부터 실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전 했던 것처럼 경선 때 모습처럼 사이다 같은 평소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이다를 보여주면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 이야기처럼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이란 걸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기대감은 윤석열 후보가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대감은 낮아서 스타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한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더 박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전략을 좀 바꿔서 사이다로 공격이 아니고 많이 듣는 겸손과 경청의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게 득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실수를 좀 유발해야죠. 실수가 경선 때 있었던 왕자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 청약통장 이런 것들 그런 네. 실수를 유발해야 되는데 차라리. 오히려 공격 네거티브는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대신해주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손 안 대고 꼽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다만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또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공격할 것 같아요. 그래. 일단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 근데 34일 남았는데 오늘로써 사전 투표 생각하면 이제 30일밖에 안 남은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4일 빼야 되니까요. 30일 남았는데 첫 토론이다. 상당히 늦었다고 볼 수 있겠고 늦었다. 앞으로 선관위 공식 토론이 이제 3번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오늘 토론하고 그 3번이 전부 다 할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을 수도 있겠다. 참 그런 거 좀 안타깝습니다. 5년의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뽑는 자리인데 토론을 딱 4번만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양자 토론 고집하면서 사자 토론 회피했던 인상도 있고요. 또 지금 말한 것처럼 경험이 적기 때문에 토론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일반적인 예측인데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 같습니까? 뭐 일단 본인이 나름의 준비를 하겠죠. 네. 준비를 하는데 양자 토론이 아니고 사자 토론이다 보니까 뭐 미시적 문제보다는 거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속된 말로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네. 이 정도는 알고 있네. 이 정도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편할 수도 있겠다. 다만 뭐 청약 통장 발언도 그랬습니다마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네. 아니 저것도 몰라? 작게도 몰라? 이런 그렇죠. 식으로. 작게라든지 청약 통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자료 얘기를 좀 전에 하긴 했는데 이 작가가 이 자료 특히 양자 토론에서는 자료가 좀 어렵게 됐었는데 지금은 자료 지참이 가능해요. 사자 토론은. 왜 이 자료가 문제가 됐을까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아마 대장동 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대장동 건이라든가 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이쪽으로 공격하고 싶었는데 네.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없으면 좀 불리하다. 그래서 자료를 들고 검사가 피의자를 실제로 취조하듯이. 검사가 조사할 때 그렇게 해요. 예. 질문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얘기할 때 자료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 너 예.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좀 노렸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캠프가 우왕좌왕했던 게 처음에는 자료 없이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왜 처음에는 자료 없이 하자 그랬다가 나중에 갑자기 자료를 그것도 예, 자료를 저도 고집을 그 했을까? 자료를 봤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면 캠프 쪽에서 자료 없이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처음에 갔다가 다시 틀었다는 후보가 틀었든지 후보가 뭐 틀었지 누가 틀었든지 틀었든지 그 내부에서 아마 굉장히 논쟁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요구했던 것은 주제를 잡지 말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외교 분야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예. 지금 외교 뭐 잡혀 있거든 부동산 다들 등등.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사실 그거 없이 그냥 하자 했단 말이죠. 하고 싶은 얘기 하겠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료 없이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구도를 짜려면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았느냐. 신문 비슷하게 예. 취조 비슷하게 예. 하려고 했을 것이다. 예. 자, 이 두 사람 말고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관심이 되는데 글쎄요 스탠스 뭐 둘 다 공격하는 모양새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 명이 독보적으로 앞서 나간다면 네. 1등 주자를 나머지 2, 3, 4등 후보가 공격하는 모양새겠습니다만 네. 지금 1등 후보가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비슷해요 1, 2. 예, 1, 2위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후보 안철수 후보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강 주자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아하.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격하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아,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제가 아바타입니까? 그거가 제 기억이 나서 이번에는 준비를 꽤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바타입니까? 갑철수입니까? 간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 지지율이 상당히 빠지면서 불안거렸었어요 그때. 마지막에는 3등 그렇죠. 2등도 못했어요. 2등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네. 거기다가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양자 토론 안 된다고 철야농성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철야농성까지 했는데 사자 토론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했을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상대를 향해서 네거티브 던지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안 된다. 근데 3등, 4등 후보는 네거티브 가능하거든요. 네거티브 해야죠. 뭐 그렇죠. 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날카롭게 찌르느냐. 그렇죠. 이게 예.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또 뭐 한 가지 토론 연휴 동안에 별에 딴 거 없었다 하지만 저는 이거 눈에 좀 띄었었거든요. 보도는 크게 안 된 것 같은데 이재명, 김동연 두 후보의 양자 토론 어제 했었던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깊이 있고 정책 토론으로서 훌륭했다라는 또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자 토론 정책 토론이 어제 같은 정책 토론 가능할까요? 어제 토론은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를 너무 좋았다. 다들 네. 평가가 맞습니다. 맞고 라디오로 나갔기 때문에 뭐 청취율이 얼마나 잡힌지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죠. 그다음에 유튜브는 이제 집계가 되니까 17만인가 18만인가 다 합치면 한 2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동접자 수가. 엄청난 거죠, 그거는. 이 동접 20만이면 뭐 나름 흥행은 성공했다. 예. 예. 1등 후보하고 최하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네거티브가 없었잖아요. 계속 정책적인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있으니까 네거티브는 거의. 그런 것도 오랜만에 질 높은 토론을 좀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많이 양보하더라고요. 네.
그런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사자 토론 갔을 때도. 근데 사자 토론에서는 정책만 가지고 토론하지 않을 거니까 네. 분명히 양비론 뭐 지금 김혜경 씨 얘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족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중심을 잘 잡고 안 흔들릴 수 있겠느냐. 이건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아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가족 얘기가 나왔을 때 안 흔들릴 수 있을까? 그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이재명, 김동연 두 후보의 토론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정책 토론 되기는 조금 쉽진 않다. 쉽진 않다. 왜냐하면 또 네거티브라는 게 공격하면 방어도 해야 되지만 네. 재반격하고 싶거든요. 뭐 사실 하다 그렇죠. 그냥 넘어가기는 뭐 하죠. 그냥 뭐 가만히 있고 싶지 않죠. 그러다 보면 정책 이야기 할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뭐 보니까 시간이 뭐 예컨대 외교 부동산 뭐 한 20분씩이더라. 20분인데 네 후보니까 5분 정도밖에 없는데 그렇죠. 5분 동안 뭘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급 정책 다 4명이 동의하거든요. 거의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 논쟁할 사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네. 뻔하죠. 뭐 부동산 이야기 한다면서 대장동 끓일 대장도 수밖에 상상 없는 나올 거고. 거고.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도 이 시작은 부산저축은행이다. 네, 나올 김만배가 왜 이거 오픈되면은 카드. 이 카드 오픈되면 윤석열이 죽는다고 얘기했느냐. 뭐 똑같은 거 또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되기가 어렵다. 자, 뭐 또 그렇지만 이 주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외교안보, 일자리 성장 세 주제 또 자유 주제도 있긴 한데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외교안보 관련해서 사드 추가 배치를 윤석열 후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요 내용은 한번 들어봐요. 선제 타격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실은 요거는 좀 정책적 비슷하게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공약을 얘기를 했는지 얘기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도 결국은 저는 이준석 대표물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물어보면 답을 좀 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준비는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준비는 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예. 그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 예.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페미니즘 혐오하는 2030, 인터넷. 또 북한 혐오하는 2030, 예. 중국 혐오하는 2030을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북한을 얘기합니다만은 결국은 중국하고의 대립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북한 때문에 사드 배치를 했는데 왜 중국이 한한령을 걸고 압박을 가합니까?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에서 마음 먹고 미사일 때리면 1분 안에 여기 날아오는데 사드로 어떻게 격출한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 그러면 추가 배치 어디에 할 거냐? 예. 이번에 또 말 실수한 게 뭐 후보가 말 실수한 건 아닙니다만 수도권에는 못 노니까 충청도. 충청도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예. 그럼 충청도 국민들은 충청도 도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장 그래서 뭐 민주당의 김정민 의원 논산 지역구죠. 서울날에 이런 이상한 선물을 갖다 줬다가 항의하는 거 아니에요. 계룡 농산 지역에. 예. 이런 거는 이게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논평하는 것이 갈라치기 한다고 논평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장은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지율이 올랐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올랐었어요. 2030이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혐오나 갈라치기 방향으로 해갖고는 마의 40% 중반은 못 간다. 40 초까지 가기 어렵다. 당장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 4050 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세대 포이론하고 또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세대 포이론이라는 게 60대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2030의 국민의 지지층을 묶어서 40대 50대를 포위하겠다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와갖고는 4050을 잡아보겠다. 그럼 지금까지 세대 포위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오늘 여론조사 있다가 우리가 3, 4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20 세대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60 세대에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그러면 세대 포인은 60대 이상 또 2030이 중점이 돼야 되는데 그 뿌리가 약간 흔들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특정 성별과 특정 연령대만 집중 공략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거예요.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보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갑자기 4050을 들고 나오는데 4050이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해놓은 게 있는데. 근데 국민의 유권자의 30% 이상이 4050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만 내놓는 거, 특정 성별을 위한 정책만 내놓는 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 과정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뭐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 지금까지 뭐 엄청 나온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공무원을 사적 비서로 활용했다,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했다. 아마 이게 토론에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나올 겁니다. 예. 앞으로도 좀 논란이 좀 더 될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감사를 요청하겠다. 한번 들여다봐라 이건데 아직 어제 KBS 보도가 지금 뭐 정확하게 다 나왔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9개월 동안 녹취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건 나왔단 말이죠. 11만 원인가 그래요? 11만 원. 8천 원. 만일 이게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활용했다면 그날 하루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계속 있겠죠. 계속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봐야 될 문제고 또 영수증은 하여튼 영수증은 또 행수증의 문제가 좀 있긴 해요. 그게 단가가 좀 안 맞아요.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하. KBS에서도 어제 보도를 내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내렸던데 그런 것들을 다 한 뒤에 뭐 액션이 있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후보와 배우자가 사과를 했으니까 아마 일단락 시키고 싶겠죠. 네.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데 일단락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일단 볼 때는. 왜냐하면 또 후속 보도 준비하는 때가 있을 테고 오늘 포털에는 거의 이걸로 도배가 됐기 때문에.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하네요. 예, 관심이 왜요? 많은 것 왜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르죠. 저야 알 수가 없죠. 네, 어쨌든 다음 주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선거 막바지에 이재명 후보 측으로는 악재가 터졌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후보 측 이것도 좀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한데 이 얘기도 좀 해보죠. 김만배 씨 녹취록 문제거든요. 뭐 예컨대 좀 얘기를 했지만 내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이게 지금 공개가 됐는데 요 내용도 아마 토론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한다고 했는데 다른 후보가 할지 아니면은 뭐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검증이다라고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카드면 윤석열이 죽는다. 김만배 씨가 한 발언이잖아요. 네. 근데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때도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횡령했던 사람이 김만배 씨를 찾아가서 담당 검사가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데 누구 변호를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김만배 씨가 박영수를 소개해줬고 그 사람만 빠져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왔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김만배가 허세 부리는 거다. 뭐 허세 부릴 수도 있겠죠. 그 정영학 두 사람이 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녹취록에 예. 이재명이라고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이름 나오니까 그건 허세다. 이렇게 좀 안 맞죠. 그렇게 되면. 맥락이 안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올 텐데 어떤 얘기를 토론에서 끌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모든 걸 공개하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네. 녹취록을 풀 과정을 공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럼 그동안 그분 이야기 나오고 이럴 때는 이거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은 이것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말 안 했냐. 네. 법원에서 녹취록 공개하라고 할 때까지 왜 아무 말도 안 했느냐. 왜 그래요? 선택적으로 흘리는 거냐.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곽병채, 곽상도 씨 아들이죠. 예. 그 얘기도 지금 나중에 나왔어요. 예. 영장실질심사 내일 지금 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이미 만약 있었으면 벌써 쓰든지 뭐 어떤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이해가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던 거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뭐 그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동규 씨 핸드폰 누구를 통화했니 이거. 네. 이거 언론이 어떻게 알고 취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검찰에서는 우리가 흘린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 했을까요? 근데 지금 곽병채 씨나 김만배, 윤석열 발언은 결국은 법원에서 오픈하라고 해서 오픈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검찰에서 알아서 오픈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민주당 측으로서는 검찰이 한쪽 편을 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김건희 씨 녹취록을 보면 그 기자가 그 한동훈 얘기를 꺼내니까 네. 한동훈 이러면서 내가 연락할게 이 전화번호 연락해 이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사적 사용 아닌가요? 거기다가 카톡으로 한동훈 검사와 수백회, 김건희 씨가 300여 300여 차례 회. 카톡을 나눴다. 예.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데 카톡으로 300번이나 대화를 나눕니까? 이 작가랑 저랑 한 10번 이상 한 적 있습니까? 1년에. 1년에 10번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씨가 네. 자기는 뭐 공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죠. 이런 거는 보도가 안 되고 그거 11만 8천짜리는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어쨌든 요거 하나만 더 짚어주시죠. 항무성 그 도시개발 성남도계공 사장 압박 의혹 관련돼서 정진상 부실장 무혐의 처분이 떨어졌네요. 근데 이거는 그 우리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에서 네. 박지훈 변호사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마 무혐의 나올 거라고. 네. 그렇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 무혐의 된 게 뭐 두 가지 정도 이유가 되는데 시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됐고요. 이게 사실은 항무성 사장이 나갈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본인이 사기 재판 받고 있었던 거. 그래서 직권남용이나 강요죄가 되게 어렵다라고 짚어줬는데 조사는 지난주 금요일 17일인 그렇죠? 금요일 며칠 전 금요일 날 했었고 그 후에 이제 무혐의 결정이 떨어졌네요. 뭐 어쩌면 당연한 수순에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런데 민주당이 내로남불 프레임이 빠지면서 지난 재보궐에 참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정진상 씨가 왜 검찰에 출두하지 않느냐 이걸로 굉장히 시끄럽게 항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똑같은 건데 김건희 씨는 대선 끝나고 나간다면서요. 김건희 씨는 아직 안 그러니까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내로남불 프레임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라에 도둑이 많아가지고 돈이 샌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만일 법카 유행 사실이라면 그것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이 내로남불 상대당이 하는 건 문제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 관행이었다, 뭐 허세였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토론이 첫 토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행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요. 좋은 토론, 훌륭한 정책 토론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동해 축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